유족의 범위 및 순위. 유족이란 일반적으로는 사망한 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의 개념은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과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족의 범위를 부양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의 노후 소득 보장으로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스스로 소득 능력이 있는 자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으로 인정하지만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의 상속인보다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를 살펴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를 유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그리고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사망할 당시 공무원에 의해 부양하고 있었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서상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로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와 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주소를 달리했더라도 인정되는 기준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사실혼 존부 확인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재직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는 재직하던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사망 당시에 다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도 유족으로 인정해줍니다. 다음으로 자녀는 친자녀이든 양자녀이든 상관없이 인정하지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만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 당시에 복중에 있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보기 때문에 유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자녀의 조건이 된다고 해서 모두 유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족으로 인정되며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가 제1등급 내지 제7등급 이내에 해당되어야만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자녀를 타인의 친양자로 입적한 경우에는 친족 관계가 상실되므로 그 자녀는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친양자가 아닌 양자인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의 경우도 자녀와 같이 친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양부모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는 1초 내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고 부모가 되지 않으므로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모나 계부모도 본인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손자녀의 경우는 19세 미만인 경우 유족으로 인정되며 19세 이상의 손자녀 중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가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자녀와 다른 점은 손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법상 장애 상태가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어야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의 경우에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의 경우에도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양 조부모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부모에는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양 인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족에 해당하는 범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하면 유족에 해당되는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유족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보다는 자녀가 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는 그 자녀와 동순위가 됩니다. 또는 유족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손자녀보다 최근친이므로 선순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족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 유족이 됩니다. 유족 중 배우자는 다른 선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그들과 동순위가 되고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되고 후순위의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2명 이상의 선순위 유족의 수급 방법은 등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각자 자기 지분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 A와 B 2명이 있는 경우 각각 2분의 1씩 받을 수 있는 거죠. 혹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대표자 1명이 위임받은 연금을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 A와 B 2명이 있는데 유족 B가 A에게 지분을 위임하여 유족 A가 연금의 2분의 1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먼저 대표자 선정을 위해 대표자 선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제안 메뉴 안에 각종 서식 메뉴로 들어가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이 대표자 선정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반대로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그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